자, 이번 시간은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조세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세의 정의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를 따라서 조세 개념에 대해서 하나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의 과세 주체입니다. 여러분, 조세는 누가 걷어가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국가 지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걷어가는 것도 조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과금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과세의 목적입니다. 조세는 재정 수입의 조달 목적으로 걷어가는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벌금, 과료,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할까요? 자, 이러한 벌금, 과료, 과태료는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걷어가는 금전이기 때문에 조세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 근거인데요. 여러분, 아까 조세 정의를 얘기해 드릴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걷어가는 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는 엄격하게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걷어갈 수 있지, 정부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세를 걷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러한 조세 법률주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 방법인데요. 여러분, 조세는 뭘로 납부하죠? 돈으로 납부하시죠. 자, 이러한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는 모두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세는 일반 보상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정부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어서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성격에 따라서 조세의 분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세는 과세권자가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국세 혹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국세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자, 이때 국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국가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국세청, 세무서 등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이러한 조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조세인 보통세와 세수의 용도를 특정해서 징수하는 조세인 목적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보통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세부담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와 경제적 담세자가 같은 경우에 이를 직접세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와 경제적 담세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 등과 같이 직접 신고 납부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고 경제적 담세자라고 한다면 그 법인세 혹은 소득세 등을 비용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경제적 담세자 같은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과 같이 직접세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같지 않다면 간접세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네 번째로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인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세금인 반면에 물세는
과세 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세금을 얘기합니다. 자, 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얘기하고 물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물건의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부르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과세 물건 자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부르는데요. 주세 등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조세 중에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혹은 부가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 소득세 등은 독립세에 포함이 되고 교육세 혹은 농어촌 특별세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과되어서 발생한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란 조세법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념을 얘기하는데요. 우린 이번 시간에 세 가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는 조세 법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세를 마음대로 걷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겠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엄격하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법인세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인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법인세법은 법인세,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집행기준, 기본통칙, 유권해석들도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집행기준, 기본통칙, 유권해석도 법률에 포함될까요? 자,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행정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걷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주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그렇다면 법인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까요? 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인세 법만이 이러한 조세법률주의가 얘기하는 법률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은 여러분 누가 만들죠?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들고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만듭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만을 이 조세법률주의가 인정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본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부과,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대표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과세의 반대말이 뭘까요? 실질의 반대말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래의 형식을 불문하고 명의되어 든것 같이 이런 형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 조세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이 신성실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일까요? 예, 조세법률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를 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되지 않은 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법의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예, 마찬가지로 조세평등주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무공무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자, 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